숫자 슬라이드 2단계는 1단계와 다르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숫자 슬라이드 1단계의 경우에는 수의 구성을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해서 24로 끝나고 이 0을 빈칸으로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2단계는 이제 실제 게임의 구성처럼 1부터 25까지로 구성을 하고 25를 빈칸으로 하는 형태로 일단 첫 번째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변경 사항이 기존의 예제는 쌤이 이렇게 교체를 했었어요. 랜덤하게 0번째 위치의 값과 랜덤하게 발생한 위치를 서로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과 7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 랜덤이 이 자리가 나왔어요. 그럼 또 0번째랑 바꿔서 14, 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셔플을 이용한 건 맞은데 마구잡이로 숫자를 섞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1부터 24까지 배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 있나 봐요. 실제.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느냐? 셔플 부분을 그냥 셔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쌤이 가이드 준 랜덤한 위치와 0번째를 값교체하는 건 말 그대로 무작위 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이 마지막 25의 빈칸을 찾아서 그 주변의 값이 값교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컴퓨터가 내가 할 일을 계속 하면서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제를 조금 다르게 바꿨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빈칸 주변에 숫자를 찾고요. 그렇게 찾는 형태로 1단계 실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힌트 리스트에 20과 24가 담겨요. 그럼 힌트 리스트의 길이는 2개거든요. 그러면 랜덤을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나왔다. 네, 그러면 24와 이 빈칸이 교체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빈칸이 되고 이 자리가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셔플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정확한 위치를 교체하는 형태로 약 100회 이상 셔플을 하다 보면 요 숫자 카드가 섞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논리적 오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0.5초 간격으로 얘가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분 있잖아요. 이제 숫자가 1부터 24까지 있는데 친구한테 이걸 줄 거야. 근데 주기 전에 내가 막 섞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판의 개수가 몇 개이던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를 시키면 이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 지금 코드상에 이 사이즈 변수를 우리 친구들이 뭐 5에서 3 또는 2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또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기존의 1단계식은 진짜 무작위 값교체니까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요. 확실히. 지금은 정확한 위치의 값을 선택해서 교체하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이행 2열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얘가 교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동작하는구나.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힌트 리스트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아무래도 얘가 너무나 무작위로 교체가 되면 또는 잘못 배치가 되면 논리적 오류가 있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좌표를 차감해서 그 차이가 1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힌트 함수를 만든 게 이 예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힌트 함수가 이런 원리예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코드도 중요하지만 힌트 함수가 정확하게 빈칸의 위치를 찾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선택해야 할 요소들을 힌트 리스트라는 이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스타트 함수가 호출이 되면 set 인터벌이 0.5초 간격으로 set 넘버 함수를 호출합니다. set 넘버로 가볼게요. set 넘버는 힌트를 호출을 하는데 호출한 후 힌트 td 리스트에 길이가 담길 거예요.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게 5로 바꿔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만 좀 더 시작을 하고 중앙에 이런 상황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힌트 함수가 빈칸을 찾고 그 주변에 클릭할 수 있는 요소들을 힌트 리스트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상하를 먼저 저장해서 8, 18, 12, 13을 저장해줘요. 저장을 해주고 저장이 됐죠? 그럼 힌트 td 리스트의 랭스는 4가 될 거예요. 이 힌트 td 리스트는 여러분 계속 동쪽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빈칸이 이쪽이면 선택 가능한 숫자가 3개거든요. 그죠? 또 빈칸이 이쪽이면 선택 가능한 숫자가 2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길이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4예요. 네. 자, 그러면 전체 td 리스트 상에서 힌트 td 리스트 상에 랜덤한 위치를 지금 추출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힌트 td 리스트에 이렇게 4개가 저장이 됐어요. 8, 18, 12, 13. 그런데 랜덤한 위치를 저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 1번째가 저장이 됐다. 그러면 18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PC가 18을 랜덤하게. 네. 그래서 그 18번째 td 요소와 td 전체 요소를 검색해서 18에 해당하는 좌표를 yx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교체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set 넘버를 누가 set 인터벌이 0.5초 간격으로 계속 호출하니까 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계속 교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저장을 해놨다가 스탑을 누르게 되면 클리어 인터벌을 통해서 이제 정지가 되는 형태로 다시 한번 게임을 구성해 봤습니다.